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라온 음식이 과연 모두 내 몸의 편일까요?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과일들 가운데 일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혈당과 간, 심장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말이 서로 달라 무엇을 믿어야 할지 막막해진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일에 대한 막연한 믿음 대신 6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기준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어떤 과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좋은 식품이지만 당분과 특정 미네랄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이런 요소들을 충분히 처리할 여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췌장, 콩팥, 간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같은 과일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즉, 과일은 무조건 좋다라는 말보다 나이와 장기 상태에 따라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럽고 달며 포만감이 있어 간식으로 많이 선택하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장점들이 그대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 속 탄수화물은 대부분 잘게 쪼개진 형태의 당분이라 먹은 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처럼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한 개의 바나나가 생각보다 큰 혈당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칼륨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젊을 때는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노년기에는 과도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일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감소하거나 혈압약,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고칼륨 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피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건강을 위해 바나나를 꾸준히 먹었다가 혈중 칼륨 수치가 크게 올라 약 조절이 필요했던 어르신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포도입니다. 포도는 한 알 한 알이 작고 달아서 조금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비우기 쉬운 과일입니다. 포도에 포함된 당분은 흡수 속도가 빠르며 섭취량이 많으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당과 퓨린 대사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산이 관절에 쌓이면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고 이미 통풍이 있는 분들에게는 증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고기도 많이 먹지 않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는데 통풍이 생겼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운데 밤마다 포도나 포도주스, 건포도를 습관적으로 드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이 포도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하고 물 섭취와 식습관을 조정했을 때 통풍 발작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수박을 포함한 과당이 많은 과일들입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아 시원하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과육 안에는 과당이 적지 않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과 다르게 처리됩니다. 몸 전체의 세포가 골고루 사용하는 포도당과 달리 과당은 대부분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은 과당을 많이 받아들이면 그 일부를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과잉 섭취가 지속되면 지방간 위험이 올라갑니다. 또한 과당은 포만감을 느끼는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다른 음식까지 더 찾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박을 먹으면 식사가 줄어든다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밥과 간식까지 함께 늘어나는 패턴이 생기기 쉽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거나 지방간 위험이 있는 시니어라면 수박과 과일 주스의 양과 빈도를 꼭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줄이거나 피해야 할 과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이제는 시니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만한 과일은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매우 적고 대신 불포화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불포화 지방은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유지하거나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혈당에도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나 지질 이상이 있는 분들이 적절한 양을 식사와 함께 활용하면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블루베리처럼 색이 진한 베리류입니다.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뇌와 혈관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 저하, 집중력 저하를 걱정하는 시니어에게는 좋은 선택입니다. 과하게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하루 한 줌 정도를 요거트나 샐러드와 함께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면역력 유지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도와 변비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가 없는 분이라면 하루 한 개 정도를 간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몽입니다. 자몽에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에는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일부 혈압약, 고지혈증 약 등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의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자몽을 자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진료과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는 분이라면 적정량의 자몽을 식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종류만큼 중요한 것이 먹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식후 디저트 개념으로 많이 드시지만 이미 밥과 반찬으로 탄수화물과 당분을 충분히 섭취한 뒤에 과일까지 더하면 혈당과 열량이 쉽게 과해집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이라면 특히 식사 직후 과일은 줄이고 하루 섭취량을 정해 간식처럼 나누어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음식과의 조합입니다. 과일만 단독으로 많이 먹기보다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같이, 아보카도는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곁들이면 포만감과 영양 균형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보관과 손질입니다. 베리류와 부드러운 과일은 세척과 보관 과정에서 영양소 손실이 생기기 쉽습니다. 흐르는 물에 짧게 씻고 물기를 잘 제거한 뒤 밀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보카도는 너무 익기 전에 잘라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씨를 넣은 채로 보관하면 갈변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맛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의지, 문제라기보다 뇌와 몸이 본능적으로 당분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자를 한 번에 끊기 어렵듯 과일도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짧은 기간 동안 설탕과 가공 간식을 줄이고 대신 과일과 견과류, 물을 우선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혀의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고 과일 본연의 단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장을 볼 때 어떤 과일을 고르고 집에서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내 몸의 변화를 만듭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나에게 맞게 적당히 제대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도 건강한 식생활을 함께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구독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